지난달 24일 런던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유럽연합 깃발과 영국 국기를 함께 든 사람들이 브렉시트 반대 소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브렉시트 과연 가치 있나?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구호를 외칩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2년이 지났습니다. 왜 여전히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국 특집 마지막 리포트는 브렉시트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10개의 물음표를 통해 브렉시트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렉시트란 브리티언과 익스트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전 세계의 이목이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 집중됐습니다. 투표수 3,555만 명의 51.9% 찬성으로 반대와 불과 3.8%포인트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1970년 영국이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43년 만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은 28개에서 27개로 줄었습니다. 영국이란 강국이 유로존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EU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체코 역시 탈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탈퇴는 사실 하루아침의 결정은 아닙니다. 2008년 유럽 역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껴갈 순 없었습니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해지자 영국의 분담금은 커져만 갔는데요. 영국은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매년 18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3,692억 원을 부담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증가하고 시리아 등지에서 난민 유입이 많아지자 기존 영국 국민의 일자리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밥그릇, 경제 문제가 영국의 EU 탈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43년 동안 속해있던 공동체를 저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영국은 EU의 잔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복지 혜택 제한. 두 번째,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세 번째,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네 번째,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입니다. 마지막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브렉시트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EU는 이 조항들 대부분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당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줄 것을 국민에 호소했는데요. 총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2016년 7월 제76대 영국 총리직은 테레사 메이에게 돌아갑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였던 점이 주목해볼 만한데요. 당시 브렉시트 여론을 주도해왔던 것이 보수당이라는 점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투표를 끝낸 브렉시트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메이 총리가 EU 탈퇴 서한을 서명하고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돼 투표 9개월 만에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됩니다. 브렉시트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년간 협상이 진행됩니다. 2018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만약 협상이 불발될 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떤 협의도 없이 EU를 떠나게 됩니다. 이 기한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협상 없이 EU를 나오게 될까봐 여론은 긴장 상태입니다. 협상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브렉시트 위자료 납부, 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작년 12월 8일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단계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을 다룹니다. 오늘 협상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금융서비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EU 시장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영국 금융규제가 유럽의 금융규제와 대체로 보조를 맞춘다면 영국 기업들이 EU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형 금융기관은 사업 부분이나 조직, 인력을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로 금융서비스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행과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유럽 금융자산의 37%에 해당하는 6조 유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파리의 2배 수준입니다. 또한 영국 런던은 5조 2천억 원 유로 규모의 투자은행 산업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거대 금융자본의 중심인 영국이 EU를 상대로 할 때 지금만큼의 무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 자체에 접근하기 까다로워질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불안 해소를 위해 메이 총리는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130명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으며 전체 협상의 95%에 다 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EU와의 협상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보수당 내부 반발까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메이 총리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당 회의까지 예정됐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70만 명이 모여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즉 영국 EU 탈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친 브렉시트를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그 답은 국민투표 찬반 투표율에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스에 따르면 탈퇴를 선택한 비율은 65세 이상 집단이 64%로 25세 미만 집단의 2배입니다. 젊은 층은 태어날 때부터 유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세계와의 단절 이상의 거대한 장벽으로 느낍니다. 이에 반해 노년층은 과거 영광의 기억을 토대로 반유럽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은 밀려드는 이민자로 인해 일자리 부족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빈부, 세대, 지역의 차이가 투표에 반영되면서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분담금 순위 3위인 영국이 EU를 빠져나가면서 분담금 1, 2위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반영됨에 따라 이른바 이혼 합의금이 390억 파운드, 우리 돈 57조 2,578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2015년에 맺은 한 EU 자유무역협정 FTA의 교역관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리언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통상관계가 지속되길 원하며 이후 더 야심찬 협상이 가능하길 기대한다. 현재 두 나라는 한국, 영국 무역 작업반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EU 상황 대비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EU 회원국이었던 영국과 독자적인 영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국 특집 브렉시트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